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음성장 독서 시간인데요.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의심과 의문을 모르는 맵비둘기 연인의 다정한 사랑. 의심과 의문을 모르는 맵비둘기 연인의 다정한 사랑,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읽을 건데, 여러분 지금 이 마음성장학교의 마음성장 독서 이 컨텐츠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이 책을 처음 꺼내서 처음 읽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읽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친구잖아요. 같이 이 시간 지금 여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마음을 나누고 책을 같이 읽으면서 삶을 나누는 지금 라이브잖아요. 제가 라이브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책을 굉장히 천천히 읽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을 이렇게 투사해서 곱씹고 그리고 그 읽는 즉시 교훈을 생각하면 그 교훈을 연필로 이렇게 또 적고 이렇게 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하루에 요 한 3장, 4장 요 정도 이렇게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아주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읽는 책, 그리고 제가 하는 독서의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뭐,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 여러분, 의심과 의문을 모르는 그런 사랑 하고 계신가요? 의심과 의문을 모르는 사랑. 아, 저 이런 사랑 잘하는데요. 의심과 의문을 모르는 사랑.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랑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읽어봐요. 네. 어느 봄날 전깃줄 위에 맷비둘기가 나란히 앉아 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정성스럽게 서로를 단장해준다. 부리로 톡톡 눈 주위와 목덜미 그리고 머리 위를 만져준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세요. 맵비둘기 두 마리가 앉아서 서로 이렇게 다정하게 정성스럽게 서로를 단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애무의 눈꺼풀은 저절로 스르르 감긴다. 둘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 꼭 붙어 있다. 그렇게 연인은 함께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행복해한다. 사랑을 나눈다. 이 맵비둘기 연인이 세상의 다른 모든 연인과 다를 게 있을까? 20세기 초의 프랑스 샹송 가수인 조르주 브라상의 노래 속에 나오는 벤치에 앉아 서로 눈을 바라보고 입 맞추고 포옹하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 굳게 믿는 연인들과 말이다. 그러네요. 그런 연인들과 비둘기 연인이 모습이 똑같네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동물 중에서도 특히 새를 자주 예를 들곤 한다. 확실히 사랑에 관해서는 토끼나 악어는 덜 로맨틱하다. 게다가 사랑을 하면 날개가 돋아난다는 말도 있으니 흰 비둘기는 부부의 행복을 상징해 결혼식 때 그 모형을 자주 볼 수 있다. 한여름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꾀꼬리는 사랑에 빠진 이들과 닮았다. 영어로 러브버드, 즉 사랑의 새, 프랑스에서는 앵세파라블, 즉 헤어질 수 없는 새라고 일컫는 앵무새. 이 작은 앵무새 연인은 서로 떨어질 줄 모른다. 음, 앵무새의 애정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이 없고 한 새가 죽으면 며칠 후 다른 새도 죽는 진정 사랑의 상징이라 하겠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정말 무엇일까? 새들도 우리 인간처럼 한눈에 사랑에 빠질까?
새들 사이에도 미셸 드 봉테뉴, 처음 읽어보는 건데요. 미셸 드 몽테뉴, 미셸 드 몽테뉴. 이게 뭐냐면요. 프랑스, 사람 이름이네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탐구한 모럴리스트. 몽테뉴의 산문집 수상록에서 몽테뉴가 프랑스의 작가 에티엔 드 라보티에와 남다른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쓴 유명한 구절. 몽테뉴 수상록 알죠? 네. 이 몽테뉴가 쓴 수상록에 이렇게 써놨대요. 그냥 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새들도 우리 인간처럼 한눈에 사랑에 빠질까? 네, 새들 사이에서도 그냥 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나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우정의 관계가 있을까? 어떤 새들은 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새들은 대개 무리와 깊은 연대를 맺으며 생활한다. 회색 기러기는 새끼들이 태어난 첫 해 동안 아주 끈끈한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부모 새는 새끼 새들이 첫 이동할 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끈다. 그리고 누구든 어미 암탉이 병아리들을 돌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암탉을 모성애의 상징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정 역시 새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염 오목눈이나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혼자 있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새들은 언제나 무리지어 생활한다. 또한 인간과 함께 사는 새들은 자신들을 돌봐주는 인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른 반려동물들처럼 말이다. 이처럼 꼭 번식에 관련하지 않더라도 새들은 다른 존재들과 친밀한 유대를 이룬다. 사실 인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시작되지 않는가. 우리는 한 사람과 또는 여러 사람과 내적으로 교류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슬퍼한다.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은 사랑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한 번쯤은 사랑에 대해 고민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마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인을 갈망하는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새의 세계에도 이 모든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는 듯하다. 새들이 다정하게 서로의 깃털을 손질해주고 있거나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할 때 또는 부모 새들이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물론 새들이 사랑과 관련된 모든 미묘한 섬세한 감정들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하면서도 지독한 고통과 증오심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 같은 하지만 맵비둘기 연인을 관찰해보면 두 새가 서로에게 애정, 존중, 육체적 끌림, 자비 이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탉은 맛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암탉을 부른다. 대단한데요? 자, 이런 수탉과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수탉과 안 살아봤어요. 저는 맛있는 거를 나눠 먹는다. 그리고 그 작은 전리품을 동반자와 사이좋게 나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른 아침 아직 잠들어 있는 연인을 위해 갓 구운 빵을 사러 나가는 것처럼 로맨틱하네요. 프랑스에서는 해장으로 그 바게트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른 아침에 바게트를 사러 가는 거죠. 새들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애정, 존중, 끌림, 호의,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섬세한 마음이 모두 합쳐진 것이라고. 좋은 것만 주고
상처는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사랑은 함께 공감하고 필요할 땐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며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자발적인 의지다. 아, 이거는 너무 좋아요. 그죠?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자발적인 의지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실 때 또는 이렇게 우리 마음성장학교 공동체에 오시는 선생님들을 사랑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또 자발성을 키워주고 뭐 그럴 수 있을까가 제 가치 선택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 계속 읽을게요. 또 우리는 알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도 끌어오르는 열정도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새들의 사랑 그 이면에는 번식에 대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인간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가꾸운 빵을 준비한 연인은 이 행동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가벼운 입맞춤은 긴장을 풀어주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다. 비록 번식이 무의식적인 목적일지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이 목적성은 늘 잠재되어 있었다. 즉, 가장 숭고한 사랑조차 우리의 동물적인 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물적인 측면을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지만 동물성은 바로 맵비둘기 연인의 부드러운 애정과 회색기러기의 상부상조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새들은 사랑을 찾는 일에서도 인간보다 낫다. 동물성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초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좀 오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네, 너무 길더라고요. 2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천천히 읽으니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새들은 사랑을 찾는 일에도 인간보다 낫다. 인간과 달리 유혹, 구애 행동은 새들에게 간단한 일이다. 그리고 새들은 자신의 구애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바로 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몇 겹으로 숨기고 상대의 마음을 해독하기 위해 쓴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까지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까? 라는 의문의 답을 알기까지. 새들에게 세상 무엇보다 쉬운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한없이 복잡한 문제가 된다. 사랑 앞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존재다. 우리는 본능과 직관에 귀 기울이고 알아차리는데 능숙하지 않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든다.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는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주체하지 못한다. 실패에 상처받은 에고는 다시 사랑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기도 한다. 아, 저도 그랬어요. 나는 다시 이제 제 사랑은 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그냥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난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밥을 짓지 않겠어 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몇 년 전 봄에 다시 밥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이렇게 풀어졌는데 어떤 관계의 매듭이었거든요. 물론 저에게는 아직도 묶여있는 여러 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휴일이었는데 그 매듭 하나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밥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을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타인을 위한 밥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우리가. 밥은 사랑이고 마음이니까요.
상대방보다 절대 먼저 호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고문 아닌 고문을 한다. 우리에게 솔직함과 자연스러움, 단순함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는 솔직함과 자연스러움,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코치들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형식 속에, 열린 질문이라는 형식 속에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마음과 판단 분별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조정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린 정말 솔직하고 정말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만이 우리를 더 우리답게, 더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겠죠. 티티새는 마음에 드는 새를 향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온종일 고민하지 않는다. 호감을 표시해서 상대 마음에 들면 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오, 그러네요. 마음에 드는 새가 나타나면 노래를 부르죠.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새들에게 노래는 그리고 사랑은 치밀하게 짜야 할 전략도 고민거리도 아니다. 아, 이거 좀 본받고 싶네요. 새들은 사랑을 시작할 때 의심과 의문이라는 걸 모른다. 사랑에 대해 우리는 분명 새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습지림에 사는 개구리를 닮았다. 추운 겨울에는 심장박동을 멈추고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처럼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은 사랑하기를 거부한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애정을 품지 않기로 다짐하고 사랑에 빠질까봐 그리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새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는 일이 없다. 다시 맷비둘기 연인을 바라본다. 사랑의 진짜 의미는 아마도 이 연인처럼 그저 지금 여기에 함께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음, 지금 여기에 있어 행복한 거. 우리도 그렇죠. 네, 인간의 연인들도 연애를 할 때는 지금 여기에 있어 행복한 그 맷비둘기처럼 그렇게 행복하죠. 많은 순간. 그런데 이제 미래를 같이 계획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또 누가 지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략과 고민과 의심과 질투와 뭐 판단과 분별과 의문과 이 글의 제목처럼 의심과 의문이 아주 증폭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하지만 사랑 같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저는 그러고 보니까 참 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네요. 네.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노래를 부릅니다. 표시가 다 나죠. 그리고 호감을 표현해요. 마음에 들면 두는 거고 아님 말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여자라는 게 네, 문제죠. 그렇다고 여자를 네, 여자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지금 마음성장학교 안에 수많은 여자 학생들, 코치님들, 선생님들 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의심과 의문이 없는 맷비둘기 그 연인처럼 서로를 향해 아까 좋은 말이 있었는데요. 서로를 향해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똑같은 어딨죠? 네, 줄 쳐놓은 것 같은데 없네. 어쨌든 아름다운 사랑, 네, 사랑, 존중, 연민,
그 모든 것이 있는 자비,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 여기 그런 사랑 상태에 머무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뭐 말고죠 뭐. 그 사람이 안 받는데 자꾸 사랑을 주는 건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